사도세자 뱃속에도 무언가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말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도세자가 9살이 되던 무렵 세자의 몸에 가득 찬 그것을 보면서 영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세자를 보았더니 비교적 살이 찌고 실했는데 팔뚝이 나보다 큰 것 같더라. 음식을 너무 즐기는데 근내 듣자 하니 앵두 2접시를 먹었다고 하였다. 세자가 코를 고는 소리가 나서 풍인가 생각했는데 살이 너무 쪄서 그런 것이었다. 영조가 바라보는 어린 사도세자의 몸에 가득한 것, 바로 살입니다. 네, 지방이죠. 기록으로 봤을 때 사도세자는 고도비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살이 쪘던 것 같아요. 세자를 보면서 영조의 걱정은 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세조가 영조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40년 넘어서 낳은 귀한 아들. 첫째 아들이 죽고 얻은 유일한 아들, 금지오겹이죠. 영조는 사도세자를 역대 최연소 원자 책봉, 또 역대 최연소 세자 책봉, 이렇게 정말 아꼈었죠. 그리고 또 왕실 모두가 사랑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고 또 금골도 굉장히 좋았고 했기 때문에 할머니인 대왕대비는 이 손자가 먹는 걸 정말 이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정말 예뻤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영조의 눈에 세자의 몸이 거슬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점점 화로 바뀌게 되고, 세자가 10살 무렵 되면은 영조의 말투가 이제 바뀝니다.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하고 걸음이 심하게 느리고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음식을 좋아해서 답답하다. 식탐을 조절하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살이 찌고 있구나. 정말 사도세자의 체형이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좀 복잡한 속내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10살 되던 무렵에는 이게 좀 책을 멀리하고, 영조는 굉장히 책이라든지 공부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도세자는 좀 활발하고 활달하고 그 무예 같은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격도 좋아지고 먹을 것도 더 잘 먹게 되는 거죠. 먹을 거를 좀 절제하지 못하는 세자의 모습에 불만이 쌓여갔던 겁니다. 그렇게 벌어지게 된 부자 사이는 점점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사도세자 정신질환에도 걸리게 되고요. 우울증까지 앓게 돼서 1762년에 결국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영조랑 사도세자 사이에 이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네요. 저희는 사실 사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맞아요. 그 이야기만, 맞아요. 8일간의 이야기, 그 전 네. 앞뒤 이야기만 좀 알았었는데 사도세자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면 살을 빼려고 좀 뭔가 노력을 했을 것도 같거든요. 이 사도세자의 노력은 기록으로 된 것은 없는데요. 영조가, 아버지가 아들 걱정이 됐는지 신하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고구전에 채취한 우전, 우전, 고구전이라는 뜻이죠. 우전차, 녹차 아닙니까? 녹차를 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고요. 녹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살 다이어트에.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카테킨 성분이 콜레스테롤도 좀 잡아주고 지방도 줄여준다고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연구도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에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천을 했던 거 보면 실제로 좀 도움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도 좀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신기한 게, 그때는 뭐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시절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 우리 선조들은 우리 몸에 쌓인 것들 중에 제일 빼고 싶은 거, 그거 바로 살 아니겠습니까? 네. 살. 예. 내 몸에 쓸데없는 살을 잘 빼내고 또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뭘 끊어야 할까요? 약사님.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뭐 여름에 접어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꼭 끊으라고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더운 낮을 보내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이것. 밤에 뭐가 당기죠? 야식. 야식. 네. 아, 이걸 어떻게 끊어? 맞아요. 한 번인데 어때? 오늘만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야식 먹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윤기 자르르한 피자.
속까지 시원한 빙수.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밤에 먹은 야식은요, 왜 이렇게 꿀맛일까요? 이렇게 한두 번은 괜찮겠지 즐기다가 야식 증후군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게 있어요? 증후군 네, 있어요? 증후군 있습니다. 야식 증후군은요, 앨버트 스턴커드라는 미국 의사가 이 비만 환자를 관찰하던 중에 발견한 건데요. 저녁 7시 이후에 하루 섭취량의 25% 이상을 먹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즐거운 야식은 왜 몸에 독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화가 될 시간이 좀 잠을 부족해서? 자니까 좀 활동을 못하죠. 네, 첫 번째로는 이 야식으로 흔히 선택되는 메뉴들이 대부분 고지방, 고당류, 고염분이거든요. 맛있는 거? 그쵸. 네, 헤비하지. 두부나 오이를 야식으로 잘 선택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 자극적인 음식이나 간편한 가공식품을 먹는데 이런 음식들은 그 자체로 각종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야식이 우리 몸의 정교한 생체 시계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호르몬 분비, 대사 과정, 소화 기능을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수면 호르몬이 나와야 할 시간에 갑자기 음식을 넣어서 소화시켜 달라고 우리 갑자기 뚱한 호르몬을 네, 자야 요청하는 되는데 격이네. 야근을 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듣기만 해도 힘들고 요즘에 직원분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짜증이 나겠죠. 네, 세 번째로는 역시 생체시계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녁과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요. 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주로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주 장기들 주변에 숨어있는 지방으로 대사증후군, 당뇨병,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식으로 살을, 그것도 내장 지방을 쌓여가는 거는 우리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배달 앱 같은 것도 내려놓으시고 요즘 너무 간편하게 시킬 수 있으니까요. 내 사전에는 야식은 없다라는 마인드로 지내시면 어떨까요?